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곽종근 양심선언을 회유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곽종근 회유 녹취는 결국 증거 오염을 말하는 것이고요. 증거 오염은 곧 탄핵 기각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6일자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것을 털어놓는 것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누가 섭외했지? 왜 대한민국 군인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저렇게 발언을 하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군이 그래도 되나? 군의 기강도 기강이지만 너무 뭔가 군인 같지가 않았어요. 군인답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솔직히 딱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안보 이런 특전사령관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부대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저 정도의 어떤 좀 배포와 저 정도의 어떤 처신을 하나?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여야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되는 수준이었어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발언 내용이 굉장히 컸고 비상계엄 직후에 이틀 뒤다 보니까 그게 그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을 높이고 결국은 탄핵 소추에 내란죄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탄핵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확실히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12월 6일에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바로 전날에 지인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나 뭐 이런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내란죄로 엮으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일 리는 없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아빠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내란죄로 엮어서 평생 빛 못 볼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의 상당한 협박에 가깝죠. 그래서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내란죄로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보면은. 그때 상황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란죄를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엮으려 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들먹이면서 겁박을 하니까 본인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겁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양심선언도 하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그럼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말만 양심선언이지 자기들이 불러주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랑 또 연결되냐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또 이제 그야말로 진짜 양심선언을 했죠.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있는 자리에 박범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찾아온 거예요. 뭐 약속된 게 아닙니다. 그냥 둘이 찾아와가지고 1시간 30분이나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이 봤을 때 야, 회유 진짜 심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조사며 이게 무슨 국정조사며 이게 국회에서 한 증언 믿을 수 있습니까? 또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뭐 반칙을 떠나가지고 증거 자체를 아예 이 정도면은 증거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런 진술을 증거로 쓴다 그러면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여러분 법치주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핵심은요. 증거에 의한 재판이에요. 근데 그 증거의 수집 방법이 아주 적정해야 되는 겁니다. 딱 법상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거대 야당의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양심 선언을 해야 내가 산다. 자기가 살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살려면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없는 말도 지어내야 된다라고 됐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가 오염된 것이죠. 그리고 회유가 된 측면이 있는 것이 엮으려 한다라는 말과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질문과 답을 적어준 부분. 그때 어떻게 회유를 했냐?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겠다. 그 얘기는 먼저 털어놓은 공익신고자가 되면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민주당이 보호해줄게. 너는 감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세게 얘기해. 그러면서 답까지 정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증교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결국은 그렇게 강력하게 발언하고도 지금 이제 다시 진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로 얘기하게 되면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겁박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살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근데 공익신고자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유도 사기성 회유예요. 공익신고라고 하는 거는 은밀한, 내밀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환경오염 관련된 무슨 그 재료를 쓰면서 그 몰래 감추고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자진신고함으로써 내가 그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돼 있더라도 면책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상계엄 행위 자체의 법적인 평가 부분을 떼고 나서 보면 비상계엄이 그 갔던 부분들은 다 CCTV로 그 상황 자체가 다 거의 찍혔기 때문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익신고자로 어떻게 보면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같이 내란죄가 인정되면 다 같이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이지 핵심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갑자기 몇 마디 민주당이 시킨 대로 말을 떠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면책되는 상황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요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회유를 하면서도 그 와중에 사기를 친 것이죠. 근데 이게 탄핵 재판하고도 엄청나게 연결이 돼요. 탄핵 재판에서 무려 31명의 증인이 신청됐는데 8명만 채택돼가지고 정말 적은 숫자의 증인들만 증인신문을 했거든요. 근데 8명 증인 중에 보십시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에서 오염된 게 스스로 털어놓은 본인의 음성이 나와버렸어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메모 썼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는데 메모가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 차례 고쳐 쓴 겁니다. CCTV 영상에 동선하고 본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곽종근, 홍장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1시간만씩 얘기했는데 그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꼼수로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본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래서 이 적법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관들 중에 지금은 다수결로 이런 식의 엉터리 재판이 끌고 가지만 헌법재판관 3명만 이런 증거 수집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이 탄핵 심판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꼭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8명의 재판관이니까 3명의 재판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신념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기록은 220건이나 되고 7만 쪽에 이르러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조서들이 얼마나 서로 상충되는 내용도 많고 따져볼 게 많겠습니까? 근데 8명만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록 서너 건당 1명 정도를 불러본 거거든요. 기록이 한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7만 쪽이니까 거의 책으로 따지면은 10,000쪽에 달하는 증거들 중에 10,000쪽당 1명씩 정도 부른 택이에요. 그래서 그 10,000쪽이나 되는 그 증거들을 어떻게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10,000쪽짜리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1명 불러서
상대방한테 45분만 시간 주고 이 만쪽의 모순점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 유명한 법 격언입니다.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해유 녹취가 저는 증거 오염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또 탄핵 기각의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해유 녹취도 변호인단이 조속히 증거로 제출하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에서 저 문영배 재판관 대행이다 탄핵 TF다 해서 또 기각할 수도 있죠. 이것이 법치주의의 어떤 역사거든요.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돼요. 이런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곽종근 이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홍장원도 새로운 증언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불러봤잖아요. 곽종근은 왜 안 불러봅니까? 다시 증인신문을 해서 이 민주당의 해유 과정, 증거의 오염 정도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탄핵 심판의 결론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곽종근, 홍장원 빼고 나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또 사실상 증언 거부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증언만 놓고 보면은 몇 개 없는 거예요, 증거가. 사실관계를 확정할 정도가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7만 쪽은 전부 다 상대방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또 형사재판에서는 결코 증거로 쓸 수 없는 아예 변호인단이 나 이거 증거에 동의 못해 라고 하면 법정에서는커녕 재판부에 절대 제출될 수조차 없는 그냥 백지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로 증거를 삼는다면은 이거는 증거의 수집 방법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고문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먼저 토설해봐라. 이렇게 했던 그것들이 법치주의가 아닌 것처럼 결국 거기서 왜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 증거에 아무리 자백을 받는다 한들 그 증거의 수집 방법이 위법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마치 본인의 신상과 가족에 대해서 칼만 안 들었지 엄청나게 협박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곽종근 특정사령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곽종근 특정사령관에 대한 증언은 아예 오염됐다. 아예 증언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탄핵 재판이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탄핵이 기각될 만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아침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김정은 뉴스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른 정치 경제 뉴스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김정은이와 관련된 뉴스 상당히 우려 속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한 뉴스가 아니면은 김정은 뉴스에 당분간 더 집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김정은 뉴스 저는 나름대로 과거 30여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제 판단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김정은과 관련된 국내외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 제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중간평가 이 방송을 보시면 저의 생각을 쭉 아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수술을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다. 심장 스텐트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해도 기간이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4월 12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16일, 17일을 그야말로 잠행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도 회복이 제법 됐을 것이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지금 요양 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바로 앞방송 김정은 중간평가 방송을 꼭 봐주시고 주변 분들과 많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역시 오늘 또 북한은 17일째 김정은의 동정이 오리무중입니다. 역시 이 북한 언론 매체 노동신문에는 단신만 내보내고 있어요. 남아공에 특전을 보냈습니다. 국경일을 맞아서 남아공 대통령한테 특전을 보냈고 사진이나 영상은 역시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신문 일면에는 이 경제 선동의 힘찬 포성으로 정면 돌파전을 추동하자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역사에 유례없는 혹독한 도전과 경난이다. 그리고 모든 당 조직과 일꾼들은 대중의 투쟁의 열의가 한시도 식지 않게 경제 선동 활동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투적으로 박력 있게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김정은이 이렇게 두문불출 자맹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신문 사설을 보면 사상전을 강요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북한 경제가 이미 마이너스 경제 상태에 오래전부터 빠져들었는데 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파탄되고 민생 불만이 체제 불복종, 맞으면 체제 이반 현상과 체제에 대한 균열 현상을 촉진시킬 것을 김정은이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핍, 인내, 그러면서도 정면 돌파전 이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전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매우 이례적인 군사활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는 정찰기 1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동시에 5대, 그래서 총 6대의 정찰 자산들이 일시에 한반도 상강에 출격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6대의 정찰기들이 일시에 주한미군과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 거의 총동원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대량 투입된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북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로 띄우는 정찰 활동의 핵심은 감청 장비와 그리고 지상군 감시 정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면으로 김정은이가 이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 어떤 또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또 다른 인위적인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인트 스타스 같은 지상 감시 장비를 정찰기를 띄우기도 하고 또 통신 감청 정찰기를 띄우기도 해요. 이 양면성, 한편으로는 건강, 한편으로는 도발에 대한 제약, 응징, 또 이 적극적인 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6대인데 이 주한 미군이 출격시킨 정찰기는 R-12기 무려 3대, 그 다음에 E-8C 조인트 스타스죠. 이 지상 병력 감시 장비죠. 북한군의 여러 이 동향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E-5C라고 해서 이 크레이즈 호크 1대 해서 총 5대나 출격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군에서는 어떤 정찰기를 띄웠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감청용 백두 계열의 정찰기를 띄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총 6대나 이렇게 띄웠는데 여기에서 R-12 세대는 이게 전부 감청 전문 정찰기입니다. 그 다음에 E-5C도 마찬가지로 감청 정찰기입니다. 이 감청 정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 지휘부가 모조리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김정은이만 사라진 게 아니라 최용해, 김여정, 박봉주, 권력 1, 2, 3위가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면으로 김정은이 현지 시찰에 동원될 수도 있고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제대로 직무를 못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김정은이의 지시사 그리고 국정 운영을 셋이서 집단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북한을 운영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3명의 최고위 실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미군이 특히 감청 자산이 이렇게 3대씩 그리고 또 이 205C 그러니까 총 4대가 감청 정찰 자산 4대가 일시에 출격한 거, 이거는 그만큼 군사적인 도발을 찾아내기보다는 말하자면 김정은이 지휘부, 김정은의 신상 관련 정보 수집이 현재 미군에서는 더 훨씬 크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김정은이가 뭔가 이상하고 심상치가 않은 결정적 증거가 이렇게 일시에 대규모로 정찰 자산을 띄우는 목적이 있다. 그렇다 본다면 현재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정보, 김정은이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태영호 공사 이번에 이제 지역구 당선이 됐죠. 이 태영호 공사가 당선자가 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현재 엊그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미국 상업위성에 찍은 위성 사진을 가지고 전용 열차가 21일에서 23일까지 있는데 21일 이전에 와서 23일 이후에 어디론가 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태영호 당선자는 이것은 기만 전술이 있다,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페북에 김정은 신변이상 관련 상황 분석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북한은 미국 정찰 의상이 항상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고 의식하며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김정은 동선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만 전술을 쓰고 있다. 또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전용 열차가 원산 김정은 초대소 옆에 있으니 김정은이 원산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신변 경호대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김정은이 원산 초대소에 있을 경우 오히려 전용 열차를 옆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본인으로서는 북한 체제의 관성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지금 북한 상황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이례적인 점이 많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로 생각하는 3가지를 제시했어요. 각종 보도로 해외에 나와 있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 흔들리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 북한 외 현재 해외 북한 공간에 기자들 질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북한 외교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일축했는데 지금은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상한 점으로는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김재룡 내각 총리만 한 번 언론에 등장할 뿐 최용해나 박봉주 등 최고위층 주요 인물들의 동향마저 없다. 이 3가지를 이유로 해서 북한에 지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북한 김정은 건강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태공사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최근에 바로 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어제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영호 공사가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뭔가 이상하다, 건강치 않다, 이런 시각에서 의견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냐, 있으면 스파이다. 예. 그리고 태당선자가 북한의 반응이 이례적이라고 한 데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 이에 대해서 이제 태영호 당선자가 기분이 나쁜 거죠, 당연히. 김정은 신변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다양한 견해와 분석이 오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빌미가 되고 편가르기에 이용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사건건 대립하기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줄 아는 정치권이 되라. 이것이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한다. 상대를 짓밟아가지고 나를 돋보이는 정치가 아닌 진정성과 일로서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겠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병기 의원이 0.0001%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현재 정보위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이라면 국정원에서 뭐 단 한마디도 안 해주겠지만은 여당이고 친문 실세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국정원으로부터 이러한 정보 전혀 이상이 없으니 김정은이 이거 좀 얘기 좀 해서 이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이상하다 하는데 그 바람을 좀 지어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침 어제 북한 정보의 정통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온라인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까지 직접 나서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속보인데요.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결국 한마디 했어요. 트럼프 지금까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CNN 보도 믿을 수 없다. 그 옛날 얘기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랐느냐? 오늘 또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답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대답을 했냐면 김정은이 건강 상태에 관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나는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 나는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비교적 알고 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마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이 양반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헷갈려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가짜 정보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일각에서 이 정보기관에서 트럼프가 워낙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김정은과 관련된 고도의 기밀은 다 얘기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보고를 하면서 단단히 주의를 주겠죠. 대통령 이거 절대 한마디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김정은이 건강과 관련해서 알아서 이 정보기관에서 보고를 아예 안 한다. 이거는 사실 목숨 건 거나 마찬가지다. 이럴 수는 있어요. 확실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그야말로 첩보는 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첩보도 성격에 따라서 보고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첩보가 정보로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을 좀 지체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관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첨단 정찰 자산 그리고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과 정보 협력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첩보 상태에서 바로바로 보고하지는 않고 조금 시차를 주고 확인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아예 이 보안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보고 안 한다. 이거는 언론에서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엊그제 처음 보도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하길 바란다. I hope였어요. 건강하길 바란다. 아니 만약에 건강하면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곧 아마도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사실에 가까운 그야말로 실제적인 건강 정보가 조금 보도될 수도 있고 미국이 앞장서도 할 수도 있다.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것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김정은이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나 현재 김정은 건강 정보를 정치화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현재의 정치 상황 그리고 자기네가 끌고 가려고 하는 남북관계 구색에 맞춰서 정보를 가곡하고 인위적으로 왜곡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